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었어요.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그 전에 오시긴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좀 왔었죠. 그리고 또 그러셨군요. 찾아와 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뜸하시길래 제가 버림받았나. 그랬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아마도...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아, 열심히 한번 네네. 해보도록 줄을 잘 하겠습니다. 썼어야 되는데 그간 딴 데 줄 서 있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산자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얘기하고 또 여성위원장이시잖아요, 민주당의. 네. 여성위원장, 그렇습니다. 여성의 네. 목소리를 또 대변하셔야 되니까 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노조도 노동자가 하는 거잖아요. 기업인이 노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너무 여성 얘기하면 뭐 이렇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외통위도 계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외통위 있다가 네. 산중위원장이 된 게 저희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여성의 30%가 위원장을 맡는 예. 그렇게 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산자위보다는 아무래도 외통위에서 조금 간사 역할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외통위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초선 의원인 근데 역량이 충분히 꽉 갖춰진 우리 권인숙 의원님이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제가 그래도 살짝 비껴갔었는데 누가 보면 뭐 이제 체어맨 이 위원장 자리는 되게 좋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또 외통위 간사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당급한 현안이 있어서 1년을 고사했다가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래도 통상 이슈라든지 또 그리고 또 우리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외교와 사실은 무역의 중간적 영역에서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바터했던 문제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산중위도 업무 연속성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산중위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산중위원을 이제 위원장 맡으셨는데 예산 지금 심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R&D 예산 아무래도 관심 많고 이게 이슈잖아요. 사실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가 최대로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R&D가 감축되는 가운데 정말 기하학적으로 더해진 R&D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산중위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게 원전과 관련된 R&D를 너무나 늘려놨어요. 원전만 늘려놨군요.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 각 정부마다 철학이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적당한 경험치로 그래도 균형은 이뤄야 되잖아요. 다른 R&D를 다 깎으면서 원전만 턱없이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원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상적인 다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일 외에는 저희가 깎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았어요. 여당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나중에는 저는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들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여야 합의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본회의장 가서는 안 싸워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들 이제 상품권 쪽은 온누리 상품권은 저쪽이 인정을 하는데 지역화폐 관련된 걸 다 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달라. 우리 걸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한 타협의 장을 저희는 마련을 했거든요.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딱 그거예요. 이제 원전 예산은 용산에서 특히 산중위원들에게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1원도 깎을 수 없다는 게 저쪽 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협상을 하자는 건 야당이고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모든 상임위가 대부분 그래요. 거꾸로 돼서 발목을 여당이 잡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린 단독 통과할 생각 없었거든요. 제발 와주세요. 협상할게요. 심지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좀 깎을게요. 하고 있었던 야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통과하세요.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으로 딱 가져가려는 게 소위 시쳇말로 택 그러니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 통과를 저희 가열찬 투쟁할 생각도 없었는데 단독 통과를 하게 된 정말 여당이 어떤 국회라는 공간 내에서 협상을 할 생각도 없고 특히 용산발 주문에 대해서는 공천 직전이라서 그런지 1원 한 푼 깎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하더라고요. 근데 R&D 예산을 그러면 완전히 삭감한 건 어느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전 R&D 예산을 삭감한 문제죠. 전액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결국 뭐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무시하는 방식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와 관련된 거는 주로 그런 원전 예산이었고요. 그 외에도 혁신 그룹들과 관련해서 혁신 기업들 이제 중소 기업들이 사실상 기업에 투자되는 것 같지만 R&D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살렸습니다. 살리고 그다음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거는 지역 사랑.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런 바우처들 가운데는 시장에 거래되는 바우처도 있지만 우리 정기요금 있잖아요. 상승 국면에 있고 몇 번 상승했고 이것 때문에 뭐 중소상공인들도 우리는 정기요금에 있어서는 약자다. 그렇죠. 보호를 해달라라는 요구까지 있는 마당에 정작 우리가 흔히 생보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저소득층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조차도 마크 못하는 정도의 예산을 해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좋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 인원만큼은 160만 명은 채우자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뭐 이렇게 그렇죠.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 다 없애고 R&D 예산, 특히 원전 예산 같은 경우에 그냥 부풀려 놓고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정리를 했죠. 다만 이제 예결위에서 그 전체적인 것들이 특히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한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이 증액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다 부동의인 상태거든요. 그런 정부를 동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저쪽 예산을 깎는 건 여당발 예산을 깎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진짜 필요한 불효불급한 곳에 꼭 써야 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지도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최대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자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황당한 여당의 상황은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다 끝나서 이제 단독 통과를 보통은 우리는 하겠다고 하고 저쪽은 말리잖아요. 못하게. 단적으로 이거예요. 저희 협상 안 하시면 단독 통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단독 통과하지 뭐 며칠을 기다리냐는 게 여당이었어요. 뭐예요? 여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의해서 하자고 그래야지 단독 통과를 하더라고요. 여야가 바뀌었다. 보통 같은 경우 우리 가열차게 오늘 단독 통과 확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근데 저희는 기다리고 협상하자고 그러고. 근데 받아들이진 않고. 오늘 하세요 이러고 놀리듯이 얘기하고 나가버리셨죠. 참 뭐 여당이 책임이 없네요. 정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당은 조금 단견적으로 보는 거죠. 단견적으로 저희 보고 아직도 우리 많이 응원하시는 분들도 아니 민주당 아직 여당병 걸린 거 아니냐, 야당인 줄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역할의 안정감을 민주당이 또 더 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여당 해봐서 아는데 그래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여당이 차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래서 여당이 여당될 준비가 안 된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다음 집권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해야겠다. 나라에 대한 책임감은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역량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